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제정세의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가자 지구 평화안, 그리고 중동 전쟁의 종식 가능성. 두 번째는 일본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경 보수 세력의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외교 전략 그리고 동맹국 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과 동북아 두 지역의 국제 정세 그리고 그 의미를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자 지구 평화안 10월 7일 2023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하마스에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시작된 가자 지구의 전쟁, 이제 꼬박 2년 가까이, 내일이 되면 만 2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251명의 인질을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쪽에서의 사망자가 6만 6천 명을 넘어섰고, 이것을 거의 7만에 가까운 숫자라고 우리가 봤을 때 2년 동안에 7만, 1년에는 3만 5천, 그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달에 거의 3천 명에 가까운 숫자의 사망자가 2년 내에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과 다름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6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가 거의 완전히 파괴됐고 인구의 90%가 난민되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이 발생하는 등의 인도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이 총 48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존자는 20명입니다. 나머지 28명에 대한 생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대상으로 평화안을 제시를 했고 또 휴전과 인질 석방, 가자지구 통치권의 포기 등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안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군의 단계적인 철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철수선을 제시를 했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 또 가자지구 내에서 군 병력을 일정 구간 철수시키고 휴전을 준비하는 첫 단계의 1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2단계 또 3단계 철수, 안정화 과정이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구조를 제시를 했고 또 두 번째 핵심은 여기 안에서 인질과 수감자의 교환이 됩니다.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수감자를 석방하는 방식으로 상호 교환이 되는 것이죠. 상호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확인된 생존 인질 20명의 석방이 가장 시급한 과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에서의 길이 3, 4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었고 그게 주말 사이가 거의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계획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간의 압박도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압박이 중동 협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간 압박과 최후 통첩이라는 전략이 되고 있었고 하마스가 결정을 미루거나 협상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평화안의 핵심 요소 중에 또 일부를 수용을 했었죠. 즉 인질 석방이나 가자 지구에서의 통치권 포기 또 일부 철수안에 대해 동의했지만 나머지 조건인 특히 무장 해제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마스 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 쪽에서는 만약에 이런 무장 해제까지 이어지게 되면 자신들의 괴멸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최종 협상으로 핵심의 부분으로 강조를 하면서 시간 지체 없이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땐 인질 협상 그리고 가자에서의 통치권 포기 일부 철수까지는 동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타이틀로 조명을 하고 있었냐면
Hamas agreed to release hostage. 그리고 그 뒤에 있는 but major hurdles remain이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하마스가 release hostage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질 석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그리를 했지만 but major hurdle, 진짜 넘어야 되는 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폭스에서도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들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중동 특사 위트코프 특사가 됩니다. 쿠슈너는 트럼프 1기 집권 때의 중동 평화안이나 협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위트코프 특사가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 외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협상 최종 단계의 조율을 위해서 이집트로 급파가 됐고, 또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이 이집트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안이 중동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는 게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을 하고, 또 트럼프 정치 기반을 강화하게 되는 정치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강력한 압박 유인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전략이 한미일 관계나 동북아에서도 미국 정책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일본에서의 좀 정치권이 큰 변화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죠. 중동에서 평화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었던 주말의 시점 안에 국제 시선이 동북아로 이동하면서 일본 정치권에서 강경 보수의 세력의 부활이 눈에 띄게 나타난 주말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 결선 투표 끝에 승리를 하게 됐고 총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재이고, 또 총리로 선출될 경우 15일이죠. 15일에 이제 마지막 그 총리 선출이라는 부분을 시간을 남겨는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총리로 지금 선출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카이치 총재, 바로 여자 아베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물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함께 내각 요직을 맡으면서 경험을 쌓아왔었고,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서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재의 선출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의 전체 열도 자체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과거의 아베노믹스, 그 유사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인물이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었던 역할성이 경제 안전보장 담당상이었다는 부분, 이것을 봤을 때 이를 일컬어서 이미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부르는 단어가 벌써 주말 사이에 탄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다카이치 총재는 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을 하고, 또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는 등의 금융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또 일본의 민심이, 또 전체적인 일본의 민심 또한 반영이 된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일본 또한 지금 전체적인 유럽의 모습도 그렇고 어떤 강경 보수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각각 나라의 모습들이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전체적인 일본의 민심도 강경 보수의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던 이번의 선거 결과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일본 경제의 위험한 상태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고,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도 강경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민심이 바로 이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한국과의 관계 안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면,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아베의 모습처럼 과거의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어떤 집결력을 더 강화할 수 있지만 한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거리감을 둘 수 있는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사참배의 역할과 그 안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느낌이 한국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서 내각 구성 또 당의 핵심 인사 배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부총재 자리에는 아스오다로 전 총리를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강경 보수적인 영향력이 내각이나 전체적인 당 운영 전반에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치가 일본 민심 속에서의 강경 보수 회귀도 반영이 되고 있었고 한일 관계나 동북아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총재의 집권이라고 하는 게 한국과 동북아 외교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강경보수 성향으로 인해서 역사 문제나 안보 문제, 외교 문제에서 한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또 다카이치 총재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은 했지만 향후에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민감한 사안 가운데에서는 한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일 간의 관계뿐 아니고 한미일 삼각관계 측면에서도 보면 중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일본 강경보수와의 협력 필요성도 부각이 됩니다. 이게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안보 부담을 요구하면서 대중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적인 목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즉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단순한 경제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미국 주도의 전략적인 균형이나 동북아 안정과도 직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동북아의 강경 보수의 부활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중동 평화와 또 다른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다 미국 중심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국이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일본의 어떤 강경보수와의 관계 안에서 한국과 또 어떤 식의 안보와 외교적인 이익을 최적화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평화안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의 종식 가능성도 자세히 살펴봤고 또한 일본 현재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바람, 강경 보수 세력의 부활, 이로 인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의 변화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동과 동북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결국은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 그리고 동맹 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늘 살펴보고 있었던 중동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상대로 평화안도 추진하고 미국 중심의 외교 주도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또 미국이 중동에서의 협상과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도 극대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로 선출이 되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안보 경제 협력이 더 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또 한국 정부에서의 미국과의 스탠스가 다소 애매한 상황에 지금 있는데 따라서 한미일 삼각관계에서는 한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그리고 협력의 밀착도가 일본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외교가 동북아에서 전략적인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될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일본과 미국의 협력 강화 속에서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정교한 외교적인 판단과 선택을 요구받게 되는 한국의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향후에 한미일 관계 또 동북아 안보, 경제 협력의 흐름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